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분이고요. 또 가락동 365에도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이경철 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공판장 이경철 부사장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자주심이 좋을 텐데요. 네. 자, 네. 추석 후에 가락시장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 추석 전에 그 대목으로 인해서 가락시장이 엄청 북적거렸었습니다. 네네. 마치 시장 나왔었는데 추석 끝내고 가다 보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주 그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밤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경철, 박예연 두 분 아나운서님께서도 네. 환절기에 그 감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장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첫 소식으로요. 유망 품종 하나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된 국내산 밀 품종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밀 이름이 참 예쁩니다. 이름하여서 오프리입니다. 네. 오프리는요, 농촌진흥청이 전북대학교 그리고 미국 농무성과 협업해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이 아닌 인공 교배를 통해서 개발한 밀 품종이 되겠습니다. 국내 품종인 금강과 올구르를 교배한 품종입니다. 네. 네, 뭐 오프리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거된 품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어떤 물질인가요? 예, 그 밀에 있어서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오메가5 글리아딘, 그다음에 저분자 글루테닌, 그리고 감마 글루아딘이 그 해당되는데요. 네. 네. 단백질 분석과 혈청 반응을 실험한 결과 위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빵이나 쿠키로 만들었을 때 가공 적성 역시 일반 밀과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오프리 품종이요 수입 밀과의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개발한 신품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예, 오프리는 현재 그 유럽과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특허 출원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네. 홍보만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의 글루텐 프리 제품 시장이 연간 12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 오프리의 그 해외 시장 전망은 쨍하고 해뜰 날이 펼쳐질 거라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도 좀 기분 좋은 소식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대파와 토마토 그리고 양송이 버섯입니다. 자, 9월 19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274톤, 과일과제 1036톤, 일반 채소 4327톤 반입됐습니다. 총 663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6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배추는 382.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41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41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6,024원, 최고가 17,200원, 최저가는 14,2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16,000원대 시세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62원 정도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8월 21일부터 9월 초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높았습니다. 8월 21일 올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지만 이 기간 중에서요. 이날 지난해 같은 경우 19,000원대 가장 또 높은 가격을 이간 중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간격 차이가 하지만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9월 4일 때부터는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9월 12일쯤에 다시 한번 좀 지난해 시세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올해 시세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오늘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시금치도 보시죠. 36.6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9.4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네요. 2.8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1,511원, 최고가 31,000원, 최저가는 17,200원이고요. 네, 어제 24,767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떨어졌네요. 3,256원, 하락한 평균가 21,511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난해 30일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올해 30일 그래프. 자, 8월 21일부터요. 9월 10일 전까지만 해도 보시다시피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12일 때쯤에 다시 올해 시세가 소폭이지만 좀 더 높게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좀 소폭 하락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깻잎입니다. 40.8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45.2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4.4톤 정도 줄었습니다. 깻잎 백쪽 상품 기준 평균가 31,840원, 최고가 43,500원, 최저가는 27,000원에 거래됐고요. 어제 34,000원대 시세였는데요. 어제보다 2,356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비교해놓은 그래프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난해 시세가 이 기간 중에서는 더 높은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9월 9일 때 반짝 올해 시세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해와 올해 시세 거의 비슷하게 형성을 했었고요. 36,564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올해 다시 좀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가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호박도 보겠습니다. 291.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11.9톤, 한 212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79.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늙은 호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7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는 7,2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500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8월 21일이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5,300원에 낙찰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했다가 9월 접어들면서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잡았습니다. 9월 4일 가격 12,200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런데 12일 기점부터 다시 좀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은 6,7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더 높게 형성이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6일부터 9월 9일 전까지는 보시다시피 간격 차이가 좀 벌어지는 기간도 있었죠.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9월 4일부터 지난해 12일까지 급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올해 시세 같은 경우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하락폭이 올해가 조금 더 좁게 나타나면서 6,700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늙은 호박 전남 해남군이 3,395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북 정읍시는 1,491원에 낙찰됐고요.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의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9,000원, 평균가는 3,39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파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파 오늘 29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17.3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9.26톤 줄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563원, 최고가 1,710원, 최저가는 1,450원에 거래돼 있고요. 어제 1,527원, 오늘 조금 더 올랐습니다. 36원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26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좀 쭉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200원이었던 가격이 오늘 보시면 좀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2,000원 아래 오늘 1,71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대파 상황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3,300원대까지도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가격이 2,064원입니다. 이 상황 오늘까지 이어졌고요. 1,563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낮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대파 강원 평창군 1,397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홍천군은 1,631원. 강원 양구군 1,566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최고가 1,76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홍천군이 가장 높네요. 1,63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 대파는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도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전국 평균 오늘 2,060원, 어제도 2,060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시면 서울 2,000원, 부산 2,100원, 대구 2,100원, 광주 2,000원, 대전 2,100원으로 어제와 같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평년 2,174원, 114원 더 낮은 가격이 이제 오늘 전국 평균 가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전국 평균 가격이 300원, 80원, 67원, 150원 정도씩 다 낮은 가격인데요. 부산만이 27원 정도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도시 경매가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추석 때요, 정말 톡톡히 이 추석 대목장을 본 우리 대파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경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우리가 뭐 쩌렁쩌렁 올려도 돼. 왜냐? 추석 때 정말 높은 시세를 형성했던 게 또 대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대파 추석 특수를 타면서 상당히 강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산지에 계신 분들이 특히 추석만큼은요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이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자, 추석 이후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대파 분위기 좀 어떻게 경매 분위기 흘러가고 있나요? 추석에 강세를 형성했고 그다음에 첫날 시작한 날 일요일 정도에 강세를 형성했으나 그 뒤로 매기가 상당히 그 약세로 형성되면서 2, 3일 동안 계속 약세로 형성됐고요. 주말로 가면서 시세가 그나마 조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예. 오늘부터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뭐 워낙 지금 뭐 추석 때 정말 대파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의 연휴 끝나고 난 후에 좀 가격에 대한 조금은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여전히 또 대파 좋은 흐름으로 지금 다시 상승 곡선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민사님 명절에 좀 짧아서 뭐 고향은 다녀오신 건 맞죠? 네, 갔다 와야죠. 제사 지내고 와야죠. 네, 대파로 활용한 요리 좀 많이 하셨나요? 아니, 대파 산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드시기만 하셨잖아요. 아니, 직접 만들어야죠. 아, 정말요? 아, 역시 가정적인 우리 경매사님. 자, 그나저나 대파 반입량이 좀 차이로 보이는 건 확실히 이번 주부터는 좀 달라졌을 텐데요. 오늘 지금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온 상황인가요? 전체적으로 270톤 전후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목 전에 그 300톤 이상 상회하는 물량이 들어오다가 3, 40톤 줄어들어가지고 270톤 정도 반입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입량 270톤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보다 비교를 하자면 한 40톤 가까이 좀 줄어든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3, 40톤이 물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양이 좀 줄어든 건 또 아무래도 좀 수요에 대한 뭐 영향이 있을까요? 수요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산지 작황이나 물량의 수급 조절을 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황도 계속 좋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작황. 사실 이제 명절 전에 좀 산지에 다녀오셨죠? 네, 예. 네, 지금 뭐 작황 상태가 좀 안 좋은가요? 태풍의 링링 영향으로 상당히 그 충청도권의 대파들이 서해안 쪽으로 바람이 태풍이 가면서 피해가 좀 큰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다양한 채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파 같은 경우에는 참 약한
한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쉬 바람에 작은 바람에도 쉬 흔들리는 이런 작물이다 보니까 우리 태풍 영향을 좀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그에 따른 좀 양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뭐니 해도 머니인 가격입니다, 경매사님. 네, 자 지난주 대비해서 경락가 얼마 형성했는지 좀 짚어주세요. 지난주 추석에는 특수를 타면서 전체적으로 그 2,000원대를 상회하는 시세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었었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수요가 추석에 많이 물건을 채소를 구매했기 때문에 구매액이 약간 떨어지는 관계로 시세는 하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2,200원에서 1,500원대가 평균 시세라고 볼 수 있고요. 최상품 시세 제가 가지고 놓은 이런 최상품의 시세들이 한 1,7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고 경락가 1,700원 형성을 한 상황이고요. 평균적으로 1,200원에서 1,500원까지 경락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때는요. 최고 경매가 우리 어디까지 올라갔죠? 뭐 왕대 기준에 가지고 2,500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2,700원도 찍은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꽤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요. 가격이 하락한 모습이긴 하지만 경매사님 우리가 또 작년과 비교를 해보자면은요, 네 가격 차이를 좀 확연히 보이고 있잖아요. 작년에 워낙 고온에다가 상품성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량들이 그 시장 반입량 200톤 전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3,000원 선을 상회하는 고단가를 형성됐었고요. 전년도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뭐 1,500원 선까지만 꾸준하게 가준다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세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자면은요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말씀 전해주신 대로요 작년에는 워낙 반입된 양이 많이 적었어요. 네, 가락동에 반입된 양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 그만큼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 1,500원 정도 경매가 요 정도만 형성을 해줘도 산지에서 큰 무리 없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고 농가에서도 큰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대파가요 모든 요리에 쓰이잖아요, 경매사님. 네, 대파 없이는 정말 뭐 어떤 요리가 안 될 정도인데 이런 정말 대중적인 대파 시세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소비자들이 가장 아이고 물가가 너무 올랐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체감 온도로요. 그래서 대파 시세만큼은 농민도 없고 우리 소비자도 오실 수 있는 적정 좀 시세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정 시세가 유지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마트에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로 네, 어때요? 대형마트에서 지금 소형마트에서 어때 보니까 단으로 그 판매를 안 하고 그램 단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마트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단으로 하나 묶어 가지고 하니까 1kg가 넘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보통 800g 단위로 보통 마트에서 한 단으로 파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전체적으로 단으로 묶어 놓고 그램으로 계산해 가지고 100g 단위로 판매하는 그런 마트도 제가 시장 조사에서 이번에 또 특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획가족화되고 아무래도 지금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단보다는 이렇게 그램으로 좀 판매가 되는데 이게 또 소비가 더 잘 되는 부분 아닐까요? 뭐 소비가 잘 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현실적이고 좀 그 마트나 그다음에 소비자나 서로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그 거래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모든 작물들이 소포장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품질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 시기에 좀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교매사님. 네, 대파 한눈에 봐도 너무 좋은 대파를 갖고 오셨는데 보면서 좀 품질을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출하되는 파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황은 상당히 현재는 양호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출하될 파들은 상당히 등락폭이 심하지 않을까 농사에 따라서 상당히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문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항상 대파는 청이 좋아야 되고요. 이 뿌리 부분이 연백고 상당히 길어야 되기 그런 현상이 상당히 제일 큰 시세를 좌우하는 두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 청은 그 병나비에 오지 않도록 농약을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잘 관리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한눈에 봐도 지금 이 시기에 반입되는 우리 대파 같은 경우에는 품질에는 큰 무리 없이 양호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중도맨들의 현재 좀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추석 이후로 좀 많이 좀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현재 구매력은 그 날씨가 선선한 관계로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은 그래도 추석 이후로 채소가 상당히 많이 가정에서 많이 구매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지고 발주량은 좀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가 그 거래처에서 발주 넣는 양만 구매하는 형식이고 과도하게
활발하게 구매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구매력은 이제 추석 이후에서 조금 네. 이제 구매력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이 시세는요, 뭐 말 그대로 1,500원만 유지가 돼도 그렇게 무리 없는 시세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산지에서는 그래도 단돈 100원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회사님.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좀 방법, 좀 지금 현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지금 네. 현재 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쓰러지거나 작가에 안 좋은 파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북으로 돋든지 그다음에 이양제를 줘가지고 상당히 작품을 좋게 우수한 상품을 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병납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송 보신 분들이 더 우리 경매사님 말씀 잘 새겨 듣고 더 철저히 또 관리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대파! 네, 이상 대파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세가 여러분들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시세라고 하지만은 평년 시세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특히 날씨에 예민한 작물이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만이 또 우리 대파 제시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대파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제 옆에는 감사합니다. 권정희 부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집중작물 대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달 반입량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이번 달 반입량은 일평균 305톤이 반입되고 있고요. 지난해 동기간 일평균이 278톤이 반입이 됐으니까 약 10%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그 지난주에 추석 물량이 반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반입 중인 대파 품질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 15 태풍 링링 때문에 품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링링으로 해서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고요.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품질은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 다행인 상황인 것 같고요. 이어서 시세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시세는 그동안 대파 시세가 작년보다 10에서 15% 정도 하락한 시세를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1kg 그 평균 가격이 1,5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9월 들어서 추석 물량으로 인해 키로당 2,040원까지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대파는 우리 그 추석 명절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추석 명절 대목이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추석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농가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추석에 고향들 가셔서 느껴보셨겠지만은 지금 일교차가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 대파들이 아침 저녁에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생육이 왕성하게 됩니다. 이때 그 뿌리 부분이 부실하게 되면은 대파의 그 흰 부분 형성이 미약하고 도복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가격 역시 좋게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좀 일교차 걱정 없이 대파가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예, 그 지금 시점에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가 튼튼하고 곱게 자랄 수 있게끔 꼭 배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집중 분석으로 대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대파 같은 경우는 우리 음식에 거의 빠지지 않는 그런 재료죠. 그렇죠. 하지만 네. 대파가 사실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요리는 잘 없는데요. 늘 주인공 뒤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자, 대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어지는 코너 맛있는 한 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목요일이 되면 이경철 부사장님도 찾아오지만 또 이인정 요리 연구가도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네, 맛있는 한 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맛있는 한 끼를 준비했는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연구원님, 그 추석은 좀 잘 보내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추석 아주 건강하게 잘 풍요롭게 보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한 끼 어떤 걸로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의 맛있는 한 끼는요. 대파를 이용해서 스페인식 전통 요리 중에 칼소타라는 요리가 있거든요. 예.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칼소타다. 사실 저는 이 메뉴를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뭘 태우는 거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메뉴를 맛있는 한 끼로 선정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네, 대부분의 대파는 우리가 부수적으로 찌개나 국에나 이게 부재료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 대파 칼소타 요리는 메인이에요, 대파가.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참 이게 양념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데요. 네. 칼소타다에는 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가요? 네, 칼소타라는 거는 이제 스페인 요리긴 하지만 우리에게 다 굉장히 친숙한 재료로 요리가 되는데요. 네. 네. 당연히 대파가 필요할 거고요. 네,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네. 필요하고요. 소스는 로메스코라는 소스인데요. 네. 파프리카 반 개, 토마토 반 개, 올리브유 반 컵, 식초 2큰술, 견과류 2큰술, 소금, 후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뭐 파프리카, 올리브유, 토마토, 견과류 뭐 이런 재료들만 봐도 네. 벌써 좀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만드는 법도 맞아요.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이 로메스코 소스를 먼저 믹서기에 갈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대파를 우리 또 그릴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올려놓으시고 구워주시는 거예요. 대파 이 껍질 부분이 까맣게 되도록 네네. 구워주신 다음에 이거를 쉽게 벗겨내지거든요. 벗겨내주시고 접시에 담아서 로메스코 소스랑 같이 곁들여내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네요. 네. 또 까맣게 구워야 된다는 게 또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이 로베스코 소스를 사실은 좀 생소하게 느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냥 재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이 맞아요. 로베스코 소스는 좀 어떤 음식을 또 활용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로메스코 소스를 만들어 놓고 남은 음식에는요 샌드위치 스프레드로서도 사용해도 너무 좋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생선 요리, 흰살 생선 요리, 뭐 가자미라든지 이렇게 흰살 생선하고 같이 곁들여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이 소스를 그러게요. 좀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칼소타다 지금 방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셨지만 너무 태우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태우면 다 버리시거든요. 고기도 태운 거 먹지 네, 말라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까맣게 태우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네. 피망이라든지 대파 같은 경우 좀 맨질맨질한 채소는 이렇게 까맣게 구워줬을 때 단맛이 훨씬 더 올라오거든요. 네. 네, 까만 태운 부분을 먹는 게 아니라 벗겨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벗겨내고 드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재미있고 맛있는 요리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배가 고파요. 네. 네. 자, 부사장님, 대파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 반입량과 시세도 좀 전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벌써 10월이 돼가네요. 네. 그러게요. 시간 참 빨리 느껴지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르죠. 진짜로. 많이 빠릅니다. 네. 10월 그 대파는요. 경기와 강원 지역의 노지 대파 면적과 그 단수가 그 늘어났기 때문에 출하량도 5에서 10% 정도 늘어날 전망이고요. 시세는 그 역시 물량 증가와 추석 대목 종료에 따른 그 매기 부진으로 약 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파 농가에 좀 당부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직까지 그 낮 기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와 변질된 상품이 자주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그 끝이 노랗게 변색된 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선별을 하셔서 출하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네. 특히 그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선별을 잘 해주셔서 출하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가락동에서 책임지고 가격을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선별이 빠지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요. 네. 자, 지금까지 대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43.7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6.6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98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만 원대, 오늘은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337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의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2만 원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낮은 가격이 17,0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올해 가격 상승하면서 9월 12일 때 보시면 22,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았지만 오늘 가격 보시면 18,000원대로 떨어지면서 지난해보다 다시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참외 보겠습니다. 오늘 33.5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0.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9톤, 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4,32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4,000원대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43원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참외 같은 경우 지난해와 올해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가격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가격은 좀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41,000원대까지 올랐지만 급락하면서 지금 9월 4일 이후에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간격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4,320원으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이었고요. 평균가 1,86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 보겠습니다. 오늘 67.5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5톤 정도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59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2,0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 14,000원대, 오늘은 13,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09원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수박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현재 좀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이 넘는 시세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상승세가 있었지만 19,000원대가 가장 높은 시세였습니다. 자, 이 간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3,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4,000원 기록했고요. 고창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1,77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입니다. 오늘 92.2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1.1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8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4,33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5,000원대, 오늘 14,000원대 평균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896원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머스크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와 올해 반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가격 9월 4일까지 상승세였습니다. 26,000원대까지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 흐름 보이면서 9월 9일 이후부터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 14,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부여군 1,564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고창군은 14,479원이었습니다. 충북 음성군 1,278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평균가 14,47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체는 토마토입니다. 자, 토마토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05.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11.5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7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만원이었고요. 자, 어제와 오늘 거의 비슷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약간 올랐네요. 18원 상승했습니다.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1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8,000원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9월 9일 보시면 28,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12,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토마토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상승폭이 큽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았던 가격이 44,000원대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대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간격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10,000원대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철원군 5,515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북 장수군은 9,830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진안군 1,122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5,000원 기록했고요. 진안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12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토마토 가격 가락동 연결해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함께서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전과 추석 이후, 특히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농산물들 반입량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이 토마토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추석 이후에 토마토 경매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청과 토마토 경매사 홍형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매사님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죠? 아,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대천 고향이시잖아요. 네. 다녀오셨어요? 아, 예, 다녀왔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성묘 갔다 왔고요. 송편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네, 끝이에요? 네. 사실 이번 좀 연휴는 좀 하루 이틀 차인데도 참 짧게 느껴졌던 그런 명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모든 농산물들이 이번 좀 이른 추석 때문에 좀 많은 차이를 좀 보이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토마토는 근데 사실 명절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작물이죠? 아닙니다. 명절 전후로는 토마토 소비가 좀 많이 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도 많이 약했던 올해였습니다. 아, 올해 토마토는 명절 전과 후가 똑같이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소비가 안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사과배 위주로 좀 많이 소비가 됐고요. 또 포도도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철 과일들한테 아무래도 좀 밀리다 보니 좀 토마토 상황은 좀 명절과 상관없이 전후가 좀 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오늘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이 양이 많아서 시세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수요일, 목요일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조금은 안정화되었고 시세도 소폭 올랐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좀 주초에 좀 주춤했던 우리 시세가요. 말 그대로 좀 어제부터 좀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후반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양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반입 양부터 좀 짚어주시죠. 오늘 완숙 토마토는 지난주 목요일보다 약 8% 많은 66톤 반입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너무 좀 죄송하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8% 정도 반입량이 늘어났어요. 추석 이후에.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래도 소폭 증가한 모습이긴 한데요. 지난주 목요일은 연휴 첫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많았고 수요일, 목요일은 좀 많이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수하신 거 없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8% 정도 반입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대비. 그에 따라서 경락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우리 토마토가 이 명절에는 좀 전과 후가 안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세 역시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한 상황인가요? 오늘 레드 계열 완숙 토마토는 5kg 상품 기준 11,000원에서 14,000원 형성되었고 핑크 계열 완숙 토마토는 10kg 상품 기준 14,000원에서 16,000원 형성되었습니다. 네. 지난주하고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난주 아무래도 명절 전이었는데요. 바닥을 찍었어요. 가격이요? 네.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그거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지난주 추석 때 사실 뭐 명절 전과 후가 토마토는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명절 전 지난주는 정말 토마토 가격으로는 많이 힘든 가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좀 소폭 상승한 모습이긴 한데요. 변호사님 하지만은 작년 동기간 대비 비교하자면은요 가격이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좀 유례 없는 시세가 네. 나왔는데요. 작년에 폭염으로 토마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드 계열은 놀라실 수 있는데 아니, 5kg 기준 안 놀랄게요. 예. 6만 원대. 우와. 네. 5kg 6만 원 형성했었죠. 네. 왜냐면은요, 경매사님 작년에는 정말 작황 상태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입되는 토마토 양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토마토 좀 시세를 만나셨던 분은 와, 토마토가 정말 금토마토다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시세였어요. 근데 경매사님 어떤가요? 양이 좀 늘어나면서 그래도 적정 시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고단가로 그래도 양은 적지만 고단가로 형성했던 작년이 더 좋은 흐름일까요? 작년과 올해를 좀 비교하자면요.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작년 같은 한 해가 더 좋겠죠. 그래요? 저희도 네. 좀 더 편하고요. 양이 적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양도 많았고 좀 시세도 처졌고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네. 힘든데 좀 웃음이 나오세요? 아니, 네. 말 그대로 지금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자면은 워낙 뭐 일이 없는 정말 고단가를 형성했던 작년이 그래도 산지 입장에서 더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러면서 지금 들어오는 우리 토마토들 품질 어떻게 좀 양호한가요?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디 있나요? 네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양호한 애들이고요. 현재 이제 9월 초에 비가 많이 왔고 태풍도 왔고 그래서 습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그 영향으로 충청하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생육이 많이 부진하였고 또 이제 무름과 열과 또 미수정과 등 발생으로 품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남권에서도 현재 지금 막 출하가 시작됐는데요. 착과가 많이 덜 됐고 또 과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황 상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품질이 좀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근데 오늘 준비하신 그럼 토마토는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품질이 아니고 가장 좋은 토마토네요.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얼굴 딱 붙여서 좀 보여주세요. 딱 양옆으로. 네. 귀에 딱 붙여서 양쪽. 아니요, 지금. 예. 이게 가장 좋은. 아니, 좀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산책 계신 분들이 이 정도의 좀 토마토가 올라줘야만이, 아니, 귀 옆에 딱 붙여주세요. 딱 보이게. 예.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 시세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 네, 그래서 하지만은 이에 반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토마토 품질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중도매인들이 좀 구매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해마다 이제 명절 전후로는 토마토 소비가 많이 가라앉는 게 사실인데요. 네. 중도매인 재고가 오늘도 많이 쌓여 있어요. 아이고, 네. 그걸로 봐서는 소비에 비해서 반입량이 지금도 많습니다. 네. 구매력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오히려 좀 명절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명절 전이 가장 안 좋았죠. 바닥이. 전이 네. 그럼 그나마 그래도 조금 살아났지만은 여전히 지금 구매력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세가 지금 많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작년하고 비교하자면은 워낙 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좀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신경 쓰면은 우리 토마토 좀 재시세 받는 데 도움될 수 있다라는 정보 어떤 거 좀 준비하셨나요, 김 회사님? 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금 9월 초에 비가 많이 와서 일단 태풍도 있었고요. 피해가 심각한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이번 주에 하나 더 온다고 그래가지고 2차 피해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농가에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대비를 잘 하셔서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경매사님 오늘만큼은 정말 이 농민들을 생각하는 경매사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금 사실 이 시세 다음 주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단 이 시세 이대로 좀 유지가 될까요? 지금 추석 전과 후가 계속해서 토마토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앞으로는 이제 강원도에서 출하량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 호남권에서도 작황이 많이 부진하여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양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시세는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그나마 토마토 시세 좀 더 살아나는 모습도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산지에 계신 분들 더 힘낼 수 있도록 우리 경매사님이 힘나는 뭔가 응원의 말씀 전해주신다면은 그래도 더 열심히 토마토를 키워주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토마토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토마토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품질 좋은 토마토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내주시면 저희도 가락동에서 더 좋은 시세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요. 네. 지금 홍윤표 경매사의 파이팅 이 목소리만 들어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는 만담 콤비 같아요. 네. 잘 너무 잘 어울립니다. 어울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경철 부사장님과 토마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번 달 현재까지 총 반입량은 808톤이고요. 전년 동기하고 볼 때는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물량이 비슷하면 뭐 시세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세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는 워낙 가격이 네.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 10kg 상품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2670원 형성 중인데요. 네. 지난해 동기에는 37,43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스당 지금 17,000원까지 가격이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량은 비슷하게 반입 중인데 시세가 하락한 이유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시세가 지금 상당히 네. 안 좋은 상황이고요. 우선은 그 품위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은 추석을 앞두고서 물량이 조금 감소한 것이 그나마 좀 가격 회복에 좀 도움이 좀 됐습니다. 네, 방금 뭐 가락동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이번 달 좀 잦은 비 때문에 네. 품위도 좀 걱정인 상황인데요. 어떤가요? 네, 그 잦은 비로 인해서 그 열과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있어가지고 네. 상품이 그 반입 비중이 30%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비보다도 이제 일교차로 인한 그 생육 부진에 의한 착색 불량과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품위 관리가 좀 절대적으로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뭐 가격의 품위로 인한 걱정까지 토마토 농가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소비라도 좀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소비 상황은 어떤가요? 소비 그 부진으로 인해서 그 상당히 그 농가분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네. 앞으로도 소비를 이끌 만한 특별한 이벤트나 상황이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비는 지금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데요.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홍보도 좀 해주시고 자주 좀 즐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토마토 다음 달인 10월의 반입량과 또 시세에도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10월 토마토 물량은 이제 9월보다 한 5% 정도 감소해서 반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세는 계속적으로 그 보합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토마토가요, 방금 뭐 부사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건강 과채인데요. 네.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잘 알려진 안데스 산맥 기슭의 이 빌카밤바 사람들이요, 토마토를 많이 먹은 덕분에 장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만수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00세 시대. 네. 예, 토마토 자주 즐겨 드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요. 양송이 버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버섯 177.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83.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6.3톤 정도 줄었습니다. 양송이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794원, 최고가 24,5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22,236원, 오늘은 2794원입니다. 어제보다 1,442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고요.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29,500원으로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지만요. 바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래도 9월 초반대 되면서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4일부터 다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12일 때 22,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등세죠. 오늘 24,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2일은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좀 상황이 반전되면서 오늘 2794원,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충남 부여군 15,697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보령시 14,007원에 거래됐고요. 네, 경기 양평군 14,456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최고가 29,000원, 평균가는 용인시 처인구가 16,553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양송이버섯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부사장님, 양송이버섯 이번 달 반입량 지난해와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달 반입량은 71톤이 반입 중에 있고요. 네. 전년 동기 86톤과 비교하면 약 15% 정도 감소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예, 2kg 상품 기준으로 지금 평균 가격이 21,350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지난해 동기는 17,190원이었으니까 가격 면에서는 약 20% 상승한 가격이 되고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추석 수요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동반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요 물량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또 가격도 올랐다니까 네.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 반입 중인 양송이버섯의 품질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양평 평창 음성 지역의 물량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품질은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 가격이나 소비 상황이 좋긴 한데요. 그래도 또 좋을 때 우리가 대비를 좀 잘 해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좀 농가에서 지금 이때 좀 조심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추석 이후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네. 때문에 버섯 재배사에 대한 온습도 관리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 관리가 잘 안 되면은 균사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고 저항성 약화로 인해서 병의 발생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농가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의 발생에 있어서 그럼 농가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온습도 조절 시설과 환기 시설 등 공조 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꼭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설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양송이버섯도 10월에는 또 반입량과 시세 어떻게 될지까지 전망해 주세요. 예, 10월 달에는 중부권과 강원권의 출하 물량이 9월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시세는 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송이버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송이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554원입니다. 최고가 760원, 최저가는 46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9원 더 떨어졌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543원이네요. 최고가 7,500원, 최저가는 2,83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68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3,13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4,260원, 최저가는 1,830원에 판매된대요. 평균가 어제보다 11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4,790원, 최고가는 23,760원, 최저가는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 어제보다 299원 더 올랐고요.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582원, 최고가 880원, 최저가는 37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포도 캠베럴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241원이네요.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는 4,60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어제보다 7원 하락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4,498원입니다. 최고가 4만 원, 최저가는 19,9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731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784원,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2,103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은 2,020원으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닭고기 5,102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이죠. 오늘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네, 이 돼지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이제 돼지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던 이 돼지고기 가격도 이제 안정을 좀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17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어제까지 이틀 동안 도매 가격은 올랐지만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전국 19개 시도와 45개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조사한 삼겹살 소비자 가격이 16일은 100g당 2,013원, 17일은 2,029원이었고요. 어제죠. 18일은 2,044원으로 소폭 오른 데 그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이 1, 2주 정도의 물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서 이 도매 가격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확인해 봐도요. 지난달 말부터 현재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돼지 사육 두수는 1,227만 마리로 평년 대비 약 13% 많은 상황이니까요. 수급에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좀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양돈 농가에서도 걱정이 많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가락공판장 이경철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고구마와 감, 생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